친일문학가 제대로 알기. 붓을 총으로 바꿔 낙원 일본을 칭송했던 자유부인의 작가. 정비석. 정비석은 40대 이하의 독자들에겐 좀 낯선 작가일 수도 있으나 1936년 소설 졸곡제로 동아일보, 다음에 소설 성황당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이후 순수 소설작가로 출발해 인기를 끈 작가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은 정서죽으로 필명으로 비석생, 남촌 등을 썼으나 스승인 김동인이 지어준 비석이라는 필명으로 주로 활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소설 청춘의 윤리를 시작으로 해방 이후 대중문학으로 선회했으며 1950에서 1980년대까지 30년간 주로 신문 연재를 통해 최고의 대중작가의 위치를 점했었습니다. 1954년에 쓴 장편소설 자유부인은 한국 최초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하며 1980년대에 출간한 소설 손자병법은 이후 소설 XXXX 붐의 시작을 알리며 3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또한 1979년 처음 출판한 삼국지로도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는데 국내에선 이문열 평역본이 등장하기 이전까진 최고 인기 판본이었습니다. 소설 외에도 1940년대 초 금강산을 여행하고 돌아와 쓴 수필인 산정무한은 특유의 화려한 문장으로 수필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수필은 1960년대 이후 국어 교과서에 실리며 대학 입시에 가장 많이 출제된 수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으며 한때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1929년 6월 신의주 중학교 4학년 때 신의주 고등보통학교 생도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0년 12월 신의주 지방법원 형사 법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과 재령 위반 불경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장호 식민지 소년다운 패기가 넘쳤던 모양인데 이후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의 니혼대학 예과에 들어갔습니다. 니혼대학 재학 중에 프롤레타리아 신문에 편지체 단편, 소설 조선의 어린이로부터를 응모에 당선되었으며 1932년 니혼대학 문과를 중퇴한 뒤 귀국했습니다. 그의 친일부역은 1940년에 매일신보 기자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해 10월 조선문사부대 자격으로 조선문인협회 주최 육군지원병훈련소 1일 입소 행사에 참여한 후 다음과 같은 소감문을 발표했습니다. 육군지원병훈련소를 견학하고 나는 성덕의 무궁함을 깨달으면서 다음과 같이 감상을 느끼었다. 일전 조선 청년들이 모두 한 번씩 훈련소 문을 거쳐 나오는 날이면 조선에는 새로운 광명이 비칠 것이다. 지원병제도야말로 성상이 반도 민초에게 베푸신 일시동인의 결정임에 틀림없다. 이 스파르타식 교육이 없었던들 저 희란 문화가 그토록 찬란히 개화할 수 있었을까? 삼고래로 문의는 약질인 것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삼아오던 그릇된 인식을 우리는 하루바삐 시정해야 하겠다. 반도 민초의 일시동인, 삼천리. 일시동인이란 친함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한다는 뜻으로 성인이 평등하게 사랑함이지만 성인은 곧 일왕으로 조선인의 병역 의무를 일왕이 베푼 은혜로 인식해 전사한 조선인 지원병과 유가족의 애국심을 찬양했습니다. 정비석은 1942년부터 이듬해까지 채만식 이무영 등과 함께 만주국 젠다오성 초청으로 조선문인협회가 파견한 제만조선인 개척촌 시찰단에 참가한 후 간도성 시찰 작가단 보고를 통해 지원병제를 선전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침략 전쟁과 전쟁 동원을 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문학과 문화가 오직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조선군 보도연습에 참가한 뒤에는 조선인의 군입대를 독려했습니다. 정비석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로 성전의 승리를 기원하고 조선인에게도 군문에 들어갈 수 있는 광영이 베풀어짐에 감흡하면서 지상 최고한 명예를 외람되게 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붓을 총으로 나는 바꾸어 준 것이다. 함부로 옛날 개념에 따라서 필연을 계속하고 있을 세태는 아닌 것이다. 거편의 시 문을 완성하는 것보다도 한 발의 탄환을 적에게 맞추는 편이 보다 더 의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사격, 국민문학. 그의 친일 행위는 작품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국민문학에 발표한 단편 한월은 고장난 버스를 탄 승객의 운명을 대동아전쟁에서 홍콩에 잔류한 일본인의 운명과 비교하며 대동아 공영권 확립을 역설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딸을 데리고 고향에 다니러 가던 도중에
목탄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운전사가 새 차를 가지러 평택으로 돌아간 동안 그는 좁은 주막집에서 승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홍콩이 함락될 때 일본인 잔류민들이 좁은 방에 모여 침착히 영미인의 박해와 싸워나간 사실을 실례로 들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려는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편 순정에서는 총후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범 청춘 남녀의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일본 내지의 출정군인 가정에 파견돼 군인 대신에 농사일을 돌보는 농촌 청년 모국대가 나옵니다. 조선 청년들은 총후의 전사로 칭송을 받았으며 농촌 생산 현장에 총후 보국을 독려하면서 지식인의 분발도 촉구했는데 숨쉬는 편리한 농기구 정도였던 농민이 열렬한 국가의식 아래 새로 태어났다고 칭송했습니다. 단편 소설 산의 휴식에서는 침략전쟁 상대국인 미국과 영국의 사상을 비난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문필보국을 실천했는데 기독교적 내세관을 버리고 신체제와 동양 정신에 눈떠가는 기독교인을 그렸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인 1944년에 발표한 야마모토 원수는 그의 친일 부역 행위의 정점을 찍는 작품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사한 일본 해군 제독 야마모토 이소로쿠 원수를 따라 목숨을 바칠 것을 선동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대중작가로 변신한 정비석. 야마모토를 따르자는 그의 사자 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패망했고 조국은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 후 그는 신문기자, 잡지사 주간 등을 맡으며 소설 작법 등 몇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육군 종군자 가단으로 활동했는데 일찍이 조선문인 보국회 소속으로 조선군 보도 연습에 참여한 보도 전사의 기억은 그에게 부끄러움이었을까 자랑이었을까 궁금합니다. 해방 후 그는 대중작가로 변신해 청춘 산맥 등 많은 통속소설을 펴냈는데 특히 서울신문에 연재한 자유부인은 대학 교수 부인의 일탈을 통해 향락적 서구 문화에 물든 풍속을 파격적으로 묘사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낭만열차, 유혹의 강, 여인백경, 명기열전, 소설 손자병법과 소설 초안지 등 정력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부위원장, 방송윤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비석은 1991년 10월에 향년 80세로 사망했는데 2002년 공개된 친일문학인 42인 명단에 올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문학부문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는 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는데 일찍 대중작가로 변신을 해서 해방 후 문단의 주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친일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얼마간 비켜 있었던 것은 그가 만년에 누린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2011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를 죽어라 비판한 정비석. 일제치하에서는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뿐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신앙도 탄압을 받았는데 1919년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1904년부터 1906년에까지 신도가 수십만으로 증가했다고 기독교 확장을 언급한 뒤 일본인들은 이들을 배일파로 지목하고 은연중의 하나의 적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일제가 기독교를 혐오한 것은 유이신 사상 때문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왕을 숭배할 수 없어 일본은 한국인과 기독교를 떼어놓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기독교와 일제의 대립은 일제강점 후반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에 수많은 교인들의 배교로 이어졌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교인들이 항일 순교의 길을 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비석은 이런 상황에서 친일 소설을 써서 기독교인들의 정신에 파고들었는데 그는 기독교인을 일왕 신도로 바꾸려는 시도를 통해 일제의 편을 들었습니다. 역사학자 임종국은 친일문학론에서 정비석의 1943년 콩트인 한꺼풀 가면에 대해 미국인 선교사들의 위선을 고발한 글이었다며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콩트의 배경은 1935년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중일 전쟁으로 나가는 과도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작품 속 미국인 선교사 패치프레는 한국인 교인들로부터 살아계신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는 1935년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를 따르던 한국인 목사 최성주는 신의 나라인 아메리카를 구경하고 싶다며 동행을 자청하고
여객선에서 패치프레는 평소처럼 최성준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정박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져 최성준에게 짐을 맡기고 혼자만 상륙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선할 때는 최성준을 하인처럼 부리며 친지들에게 최성준을 조선에서 귀여워해준 노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정비석은 일본에서 신문의 작품을 제출해 당선한 경력이 있을 정도라서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얼마든지 세련된 비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수준 낮은 콩트를 쓴 것입니다. 그는 서양 선교사의 위선을 드러내 한국 민중과 기독교를 이간시키려 했는데, 그의 기독교 비판은 사내 휴식에도 나타나는데, 임종국은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이런 작품을 썼다고 했습니다. 정비석은 역사의 죄를 많이 지은 문인이었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글을 써서 그런 면에서 그는 자유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데, 1991년 10월 19일 80세를 일기로 그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붓을 총으로 바꿔 낙원 일본을 칭송했던 자유부인의 작가 정비석이었습니다.